네, 업비트 징계 사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징계인지, 업비트에서 산 내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한국 코인 거래소 업비트 징계 사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쭉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이 따라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 보도 내용을 좀 보고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매경 보도는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9일에 업비트에다가 당신들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을 위반해서 신규 고객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20일까지 이의를 제기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21일에 회의를 열어서 얼마 동안 영업 제한을 할지 최종 확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9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9일을 기준으로 하게 될지 또 2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징계를요. 신규 고객의 경우에 영업 제한 기간 뭐 6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뭐 6개월이라고 치면 신규 고객의 경우에는 그 영업 제한 기간에 코인을 업비트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업비트 측이 해명한 걸 보면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쉽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소, 한국 코인 거래소는 때가 되면 사업자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비트도 작년에 면허 갱신 신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자 8월 말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업비트 회사에 나가서 업비트가 제출한 현황 제대로 보고를 한 건지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거는 없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사례를 70만 건을 발견했다. 이 70만 건이라는 숫자는 매경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고객 확인,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객 신원 확인, 이게 영어로 Know Your Customer, KYC라고 줄여서 부르죠.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사례가 이 왕창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영업 제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의 제기를 받아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게 21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고객 확인 KYC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업비트 고객이 업비트에서 산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는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 때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는데 사서 두고 있는데 이걸 다른 지갑으로 보내려면 그 지갑이 내 지갑인지 이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 미만의 코인을 보낼 때는 이런 제한이 없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제한에 걸린다는 거고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 이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이게 1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트래블 룰에 걸리죠. 업비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당국의 트래블 룰에 맞춰서 내 신원이 확인된 예컨대 바이낸스 계좌의 지갑으로 내 계좌로 바이낸스의 내 계좌의 지갑으로 일단 보내야 되죠. 내 신원이 확인된 등록된 업비트에서 역시 내 신원이 등록된 확인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죠.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낸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내든 규제가 없지만요. 이번에 업비트가 문제가 된 거는 신원 확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업비트가 문제가 된 신원 확인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업비트에서 다른 지갑으로 개인 거래소 지갑으로 거래소의 지갑으로 보낸 거래들 중에서 어느 쪽에서든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가 코인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업비트 징계.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을 내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금융거래, 돈거래를 정부가 최대한 검열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거, 자, 이거는 정권에 상관없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여긴데요. FATF, 여기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요. 자, 이 기구에서 트래블 룰이라는 권고안을 내놨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누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이걸 시행한 게 문재인 때죠. 자, 윤석열 취임하고 이걸 없애지 않았습니다. 굳이 없앨 이유가 없겠죠, 정권 입장에서. 자, 다음에 금융검열, 통제, 규제 이걸 강화하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겠다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업비트에서 산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지갑으로도 보내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정부에 등록된 개인 지갑으로만 보내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부 검열을 받는, 정부가 속속 들여다보는 지갑이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합니다. 네, 스트라이크,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신원 확인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 내 건지 누구 거인지 신원 확인 그런 작업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꾼다, 판다 이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라 이런 거죠. 걸리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들을 하죠. 그렇지만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권리는 보장이 되는 거죠.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 좌파 세력이 개인 지갑 규제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개인 지갑을 규제해서 정부가 다 알 수 있도록 등록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우파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시도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자, 업비트 사태를 보면요. 이 한국에서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개인 지갑에 옮기는 연습을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원하는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요,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이런 키워드, 이런 정도로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사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